낮 경기요? 낮 경기 그 저 뭐냐 K리그하고 J리그하고 예, 구독자에 무조건 올리죠. 음. 구독자에 무조건 올리지. 자 봅시다. 나폴리, 아약스. 자 일단 그 뭐랄까요? 어제 결과들로 인해 가지고 어제 결과들로 인해서 좀 뭐랄까요? 오늘 경기들도 좀 역배 쪽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예, 역배 쪽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예, 그냥 조용히 뒤로 가기 누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저는 그냥 딱 그냥 순수하게 얘네들이 1, 2, 3라운드 해왔던 거 딱 그거를 토대로만 가져왔습니다. 어제 경기에 나는 전혀 그걸 안 했습니다. 어제 경기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보이는 그대로 가져왔어요. 아시겠죠? 음. 어? 지평선님, 근데 보냈는데? 예? 예? 제가 보냈는데요? 안 갔습니까? 잠깐만요. 아! 지펑선님, 제가 그동안 그 이제 매니저가 보낸다고 제가 그거 했는데, 이거를 지평선으로 보냈네요. 아, 죄송합니다. 예, 요거를 매니저한테 제가 전달해가지고 이게 매니저한테 이제 명단을 그 받아가지고 보내다 보니까네. 근데 이 사람이 안 읽었어. 예, 안 읽었는데. 아무튼, 이게 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실수 안 하도록 좀 할게요. 참. 난감하네. 음. 자, 나폴리하고 아약스. 자, 일단은 봅시다. 이제 봅시다. 자, 주 1위 달리고 있는 나폴리입니다. 그죠? 그 어제 마침 또 우리가 3연승 팀들을 나열했었는데 귀신같이 시티하고 레알이 부러지면서 이 연승을 끊어버리면서 되게 좀 아쉬움을 줬고 그죠? 자 근데 나폴리 입장에서 지금 현재 나폴리 같은 조에 리버풀하고 레인저스 있죠. 오늘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지지만 않으면은 뭐 조별리그 통과는 뭐 그냥 확정되는 상황이죠, 그죠? 대신에 이기게 된다면은 남은 잔여 경기들을 뭐 신경 안 쓰고도 그냥 그 조 1위로 그냥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죠? 그래서 그 아약스 입장에서 지금 아약스가 1승 2패거든요. 1승 2패. 그것도 그 리버풀한테 저기 뭐냐 막 경기 막판에 극장골 먹히면서 좀 석패를 당했고 그죠? 그리고 지난 경기 때 타디치 또 퇴장까지 있으면서 오늘도 전력에 있어서 뭐 조금 아쉬움은 있을 겁니다. 나폴리 같은 경우에도 라마니 결장으로 그냥 이제 대체 자원으로 뭐 웨스티가르드 얘네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나폴리가 일단 첫 번째는 홈이기도 하고요. 그죠? 그리고 뭐 오늘 경기 승리했을 때 그런 여유. 왜냐면 오늘 경기 이기고 나면은 남은 잔여 경기들 뭐 상관 안 쓰고도 이제 리그 경기에 조금 더 치중할 수 있겠죠, 그죠? 요번 경기만 딱 잡아준다면. 그리고 또 이게 그게 있잖아요. 또 조 1위로 이제 토너먼트를 진출하는 거하고 아닌 거하고 차이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동기부여적인 측면에 있어서 나폴리가 저는 오늘 경기에서도 뭐 좀 잡아주리라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다음 리그 경기가 저기 홈에서 볼로냐랑 붙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이 경기 잡아내고 남은 잔여 경기들을 좀 편하게 치르지 않을까.
그러면서 조금 더 리그에 집중해가지고 지금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그거에서도 조금 더 잘 맞춰가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 요 경기를 혹시나 뭐 하이라이트 내지는 그냥 풀타임으로 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그냥 뒷공간이 존나 쉽게 털렸죠. 그죠? 그래서 아약스 입장에서도 오늘 경기 어떻게든 잡긴 해야 돼요. 아니면 최소 무승부라도. 대신에 그건 있습니다. 자, 아약스가 오늘 경기 지더라도 확률이 0%가 되진 않아요. 자, 오늘 경기 만약에 지잖아요. 그러면 1승 3패야. 자, 근데 나머지 레인저스하고 리버풀 때 이기게 된다면, 자, 아약스가 리버풀, 레인저스 이기고, 이 리버풀전 때는 2골 차로 이겨야겠죠. 이기고, 그리고 리버풀이 나폴리한테 진다는 가정을 둔다면은 요거는 아약스도 요 경기를 지더라도 가능성은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아약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최소한의 승점을 가져오려고 뭐 최선을 다해보긴 할 텐데, 글쎄요, 지난 경기 그 홈에서 그렇게까지 털렸었는데 과연 요 경기에서 잘해줄 수 있을지 그건 좀 의문이에요. 대신에 나폴리, 아약스도 동기부여는 있겠지만 나폴리 같은 경우에도 그냥 조 1위로 오늘 확정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나폴리가 그냥 순수 전력방으로 오늘 잡아주기 싶습니다. 그래서 아약스 프렌 쪽으로 손을 들어주기가 조금 힘드네요. 예, 지난 경기 저는 또 풀타임으로 본 사람으로서 그냥 나폴리 승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언어버는 어려워요. 저는 언어버는 손대기 어렵습니다. 이 경기는. 아시겠죠? 자, 자, 여기 레버쿠젠하고 포르투하고 같이 있죠. 지금 브리에가 3연승 1등이고요. 1, 2. 그리고 이 꼬마, 그 다음에 레버, 포르투 전부 다 1승 2패. 다 지금 같은 상황이고요. 자, 브리에가 오늘 경기 브리에가 승점만 가져갈 수 있다면, 그러니까 무승부까지만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은 이 조별리그는 그냥 통과가 거의 뭐 확실시 되는 상황이고요. 그죠? 자, 근데 지난 경기 꼬마가 원정 가가지고 또 2대0으로 석패를 당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이거 저도 잘못된 이 습관과 버릇인데 뭐냐면, 꼬마가 보면요 항상 조별리그를 진짜 개똥줄로 통과하거든요. 항상 조별리그를 똥줄로 통과한다. 이게 그냥 어느 정도 제 머릿속에 좀 박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그냥 그 꼬마라는 팀이 챔스에서 조별리그를 통과할 때 그런 색안경을 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아무튼 매 챔스 때마다 되게 좀 아슬아슬하게 조별리그를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당장에 지금 이 조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얘네 둘이가 통과 확률이 그냥 가장 높다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에는.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운대 자체가 꼬마가 보면은 조별리그에서 항상 이게 5라운드, 6라운드까지 좀 아슬아슬하거든요. 근데 또 운대가 좀 맞아. 생각보다. 그 팀에 대한 운빨이. 그래서 자, 지금 브리에가 지금 그 3연승인 와중에 7득점 0실점이거든요. 실점 자체가 없습니다. 거의 뭐 그냥 완벽한 경기들을 해주고 있는데, 저는 조금 오늘 꼬마 배당 보셨죠? 저는 충분히 이 정도 배당 받을 수 있다라고 봐요. 예, 꼬마가 그래도 이 챔스에서의 운대가 있고 또 홈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 경기 운영 자체를 잘 잡아갈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모르겠어요. 뭐 그 전부터 꼬마가 잘해왔으면 모르겠지만 진짜 위기의 상황에서는 꼬마가 진짜 잘하거든요. 위기의 상황에서는 막 진짜 골도 엄청 잘 넣고 하기 때문에 오늘 꼬마의 상당히 좀 공격적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홈인 부분,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항상 이제 그 조별리그를 또 통과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꼬마가 오늘 경기에서는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자, 근데
이 경기를 꼬마 승을 가져가기에는 상당히 좀 메리트가 없어요. 예. 1.35대 그것도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애들을 상대로 야 1.3대 배당을 가져갈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꼬마가 저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뭐다? 꼬마도 한 2골 정도 있을 거고 브리에 같은 경우에도 역습 찬스에서 1골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오버 쪽으로 가겠습니다. 오버. 아시겠죠? 상당히 공격적인 꼬마를 볼 겁니다. 오늘은. 오늘 경기에서 꼬마가 제대로 된 승점을 얻지 못한다면은 희망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 자, 레인저스하고 리버풀 같은 조에 나폴리하고 아약스가 있죠. 자, 레인저스 3연패 그리고 이 3연패 와중에 0득점 9실점 아직까지 득점 자체가 없습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약스전에서 이 극장골로 꾸역 지금 승리를 챙겨가지고 지금 2승을 챙긴 상황이고 2승 1패죠. 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아약스도 올 시즌에 뭐 그렇게 지금 나폴리한테 멘탈 완전 다 털리고 그죠? 리버풀하고 나폴리가 요 조를 통과할 가능성이 그래도 높지 않나 요런 생각이 드는데 자 지금 리버풀의 문제는 상당히 많죠. 뭐 하나를 꽂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문제가 많아요. 전방에서 문제, 중원에서 문제, 수비 쪽에서의 문제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 리버풀 디아스하고 아놀드하고 둘 다 이제 결장을 하게 되는데 지금 리버풀이 선수진들 하나하나 문제도 큰데 실질적으로 이 전체적인 경기력도 완전히 그냥 개똥폼이죠. 전체적인 경기력도 개똥폼이다. 근데 생각보다 아스날전도 그랬고 그 다음에 레인저스전도 그랬고 아약스전도 그랬고 생각보다 골을 되게 좀 특이하게 골을 들어가긴 합니다. 그죠? 좀 특이하게도 골이 들어가긴 해. 경기력이 진짜 안 좋거든요. 지난 경기 때 그 피르미누가 고 각도에서 고 슈팅을 때렸는데 그것도 들어가기도 하더라고. 참 되게 신기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자 지금 솔직히 말해서 수비적 만약에 이 수비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아놀드가 안 나오는 거는 그래도 고메즈보다는 아놀드가 좀 더 낫죠. 대신에 아놀드가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크로스 올리고 하다 보니까 아놀드 빠지는 거는 그냥 뭐 그냥 고메즈가 조짓거리만 안 했으면 좋겠다. 딱 요 생각뿐이고. 대신에 이 아놀드 대체 자원으로 만약에 고메즈가 나온다면은 기억나십니까? 고메즈가 나폴리전 때 뒷공간 다 뚫렸던 거. 고메즈 하나로 3실점 만들어냈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피르미누가 생각보다 득점이 잘 들어가요. 생각보다. 그래서 나는 있잖아. 지금 당장에 내가 지난 경기를 봐도 그렇지만 그나마 리버풀에서 지금 폼이 그나마 괜찮다 싶은 건 난 좋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좋다. 그리고 피르미누, 살라, 누네스, 요렇게 그냥 전방 라인을 구성을 한다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게 있었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리버풀 입장에서도 오늘 경기는 잡아내야 됩니다. 무조건 잡아내야 돼요. 그래야 얘네 둘의 결과에는 크게 문제 없이 이 리버풀이 또 확실히 승리 가능성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리버풀이 오늘 경기 그래도 잡아주지 않을까. 대신에 다음 경기 리버풀 다음 경기가 문제죠. 뭐야 형님들 리버풀의 다음 경기 그죠? 자 근데
지금 시티전이 중요할까? 지금 이게 통과가 중요할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시티한테는 그냥 질 거 뻔해. 그냥 완전 개 털리지 않으면 다행일 정도야.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 물론 두 개 다일 수도 있겠죠. 두 개 다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나는, 그래서 리버풀이 아예 그냥 이 경기 초반부터 개밀 것 같아. 후반전에 롯데를 돌리더라도. 그러니까 다음 경기도 분명히 중요하다 보니까 나는 이 경기 초반에 그냥 완전히 싸그리 밀어붙여가지고 2골, 3골 몰아붙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그리고 요 보셨다시피 레인저스가 지금 득점 자체가 아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버풀이 그래도 뭐 2골 내지는 3골까지 벌려놓는다면 조금 편안하게 로테이션도 돌려주지 않을까. 그리고 리버풀이 당장에 오늘 경기를 잡게 되잖아요. 오늘 경기 잡고 나면은 5라운드, 6라운드 동안 남아있는 게 나폴리랑 아약스잖아. 나폴리한테 만약에 진다 치더라도 아약스한테 지지만 않으면 돼. 그래서 저는 요 경기 리버풀이 그래도 경기 초반부터 많이 좀 몰아붙일 것 같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저는 요 경기 만약에 딱 내 머릿속으로 구상하는 건 뭐냐면 전반전에 그냥 리버풀이 딱 2골 넣고 후반전에 조금 수비적으로 간다. 딱 요 생각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골을 먹히냐 안 먹히냐 딱 그 차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경기 리버풀 승을 보는데 일단은 부주력급으로 가져가는 거는 리버풀 마헨을 가져갑니다. 대신에 보험으로 햄물을 칠게요. 아시겠죠? 리버풀이 요 경기 동기부여가 확실히 있습니다. 자, 물론 뭐 고메즈가 또 조직거리 한다면은 또 실점의 가능성도 뭐 있기야 있죠, 그죠? 자, 레버쿠젠하고 포르투 1승 2패. 1승 2패. 둘 다 지금 1승 2패의 상황이고. 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같은 조에 꼬마까지 1승 2패인 상황이라서 이 조는 솔직히 상당히 좀 어렵죠. 요번 4라운드에서 누가 승점을 가져가냐에 따라서 정말 순위가 확실히 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은 돼요. 자, 레버쿠젠 입장에서 원정 가가지고 2대0으로 졌거든요. 근데 요 경기 혹시 기억나십니까, 형님들? 레버쿠젠이 이 경기에서 뭐 패널 실축도 하고, 그죠? 주도권 자체는 이게 전반적인 경기 내용은 잡았지만 또 역습 때려 맞으면서 심지어 또 레드카드도 받으면서 아무튼 되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죠? 레버쿠젠 입장에서는. 자, 근데 이 경기 첫 번째는 레버쿠젠이 상당히 좀 몰아붙일 것 같아요. 그냥 지난 경기랑 마찬가지로. 그리고 홈에서 그 꼬마랑 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몰아붙일 거다. 쪼양님 어서 오시고요. 몰아붙일 거고. 포르투가 지금 조별리그에서 6실점이거든요. 3경기 동안 6실점이라서 생각보다 실점이 많습니다. 지금. 물론 지난 경기 때 이 레버쿠젠 상대로 뚫리진 않았지만 뭐 객갑이라든지 아니면 뭐 패널이라든지 요런 상황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만큼은 또 레버쿠젠이 득점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돼요. 대신에 레버쿠젠 오늘 전력 누수가 있죠. 안드리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수비 쪽에 프림폰까지. 자, 근데 지금 레버쿠젠 수비 라인 프림퐁하고 그 다음에 탑소바 그 다음에 조나단타 그리고 인카피에 요렇게 있는데 자, 이 백포 라인 있잖아요. 이 백포 라인이 실질적으로
수비적으로 좋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프림폭 못 나와. 당장에 얘네들이 그냥 리그에서도 얘네들이 그냥 딱딱 주전이거든요. 자, 근데 지금 리그에서 16실점이야. 물론 챔스에서는 지금 실점이 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리그에서 16실점인데 이게 꼴찌 보훔하고 그다음에 16인가 샬케 다음으로 실점이 많아요. 실점이 엄청 많은 겁니다. 지금 16실점이야. 거의 경기당 그냥 2실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당장에 프림퐁이 없다라고 가정을 두면은 레버쿠젠이 공격적으로 나온다. 3백을 가동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뒷공간 뚫리기 더 쉽지. 수비적으로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수비도 좀 더 부실해졌지. 대신에 뭐 전방에서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자원들은 또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레버쿠젠이 홈에서 많이 밀면서 득점도 있고 실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오버 갈게요. 오버로 접근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그리고 하나 좀 질문 하나 할게요. 본인이 축구를 그냥 뭐 그렇게 잘 아는 게 아니라서 잘 몰라서 그냥 내 분석 내용만 듣고 순수하게 내 분석 내용만 듣고 베팅 하시는 분 계신가요? 한 명은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딱 한 명이라도 한 명만 있으면 되는데. 아, 쪼이 형님은 아닙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왜 중요하냐면 아니 내가 어제 경기가 끝나고 나서요. 내가 방송 중에 무슨 얘기를 했었나 하면 내가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아니 첼시 승을 존나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거를 또 내가 배당에 쫄아가지고 안 갔더라고. 첼시가 절대 지진 않을 거라 했잖아. 그래가지고 후회가 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진짜 그냥 딱 내 설명만 듣고 오늘의 가장 좋아 보이는 두 경기를 찝어주실 분을 필요해. 그냥 내 설명만 듣고 두 경기를 딱 찝어주실 분. 그래서 그냥 이제 대신에 축구를 조금 잘 아시는 분들은 요게 본인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건 안 돼. 아예 색안경이 없고 축구에 대해서 무지하신 분. 그렇게 해가지고 생방픽으로 나갑시다 계속. 어때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신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오늘 뭐 어떤 분께서 만약에 찍었어. 근데 그분이 딱 듣고 나서 했는데 만약에 오늘 나폴리가 존나 잘했다. 그럼 이 형님은 나폴리에 대해서 색안경을 낄 수밖에 없어. 나폴리는 존나 잘한다. 그럼 그 다음번에 나폴리 또 찍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분이 연승을 하잖아요. 내가 말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내가 내 설명을 듣고 이분이 생방 조합으로 연승을 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한 달 패키지 공짜. 내 조건 걸게요. 네, 무조건 한 달 패키지 공짜. 연승만 한다. 2연승도 상관없어.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분 뿌아진다. 그러면은 다른 분으로 넘어갑시다. 아시겠죠? 이분 뿌아진다. 그럼 다른 분으로 넘어가고. 어때요? 저 손흥민, 김민재 2명 알아요. 시드님. 오케이. 일단 요거는 이벤트성으로 진행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분석 계속 합시다. 아시겠죠? 틀리면 쪽지 존나 대신에 가는 거는 본인 선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는 거는 그냥 본인 선택. 피파 유저 안 됩니다. 피파 유저는 이제 피파에서 값어치가 올라가는 애들을 알기 때문에 안 돼. 피파 유저 안 돼.
자, 아무튼 그래서 요거는 그 이따가 분석 끝나고 제가 정할게요. 아시겠죠? 분석 끝나고 정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공략 걸었습니다. 자, 바르셀로나, 인테르. 야, 이거는 바르셀로나는 무조건 이겨야 하고, 인테르는 무조건 막아야 하고. 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로. 배당 메리트가 너무 없어 보이긴 한다고요. 뭐 그것도 맞는 말이죠, 스토리님. 이상한 말 하지 말고 나중에 내가 뽑을게. 나중에. 시드니 그 약간 의도성 있는 메시 있는 팀이니까 그 약간 좀 의도성이 있네요. 예. 누가 봐도 메시 없는 걸 이제 알 텐데. 그죠? 자, 일단 원전님, 오케이. 원전님. 말씀 잘하셨는데 아까 리버풀이 다음 경기 시티전이잖아요. 근데 아까 사람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야, 그래도 챔스 조별리그 통과가 좀 우선 아닐까. 마찬가지로 바르셀로나요. 이번 경기 못 잡잖아요. 답 없습니다. 바르셀로나 이 경기 못 잡으면 그냥 노답, 답 없음. 더 이상. 자, 왜냐면 인테르 못 잡아도 인테르 못 잡아도 나머지 미넨하고 풀젠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죠. 자, 바르셀로나가 만약에 오늘 경기 무승부를 띄웠다 칩시다. 자, 그래가지고 진짜 운 좋게 바이에른 미넨을 잡았어요. 만약에. 그리고 풀젠까지 잡았다 칩시다. 자, 그러면은 바르셀로나는 3승 1무 2패가 되죠. 그죠? 자, 근데 인테르 같은 경우에 지금 요 경기에서 만약에 무승부를 띄웠어. 근데 인테르가 다음 미넨전 때 지고 풀젠을 잡았다 칩시다. 그러면은 인테르도 3승 1무 2패야. 자, 근데 승자승에서 인테르가 1승 1무기 때문에 승자승에서 인테르 올라가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가 다른 경우의 수가 없습니다. 바르셀로나 다른 경우의 수 없다.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100% 이겨야 돼요. 다른 경우의 수 그냥 진짜 운 좋아가지고 미넨을 잡았다. 풀젠 잡았다. 그래도 승자승에서 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바르셀로나 깜누에서의 바르셀로나를 안 갈 수가 없어요. 예. 아시겠죠? 진짜 그냥 바르셀로나 사활을 걸고 싸울 텐데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어서 아까 나폴리나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아약스는 그 선택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아약스는 선택지가 있어요. 만약에 오늘 경기에서 아약스가 지잖아요. 다음 두 경기 잡고 그 다음에 두 경기 잡고 리버풀이 나폴리한테 지게 되고 아약스가 리버풀한테 2골 차이로 이기면은 얘기가 달라져. 자, 그래서 바르셀로나 이 경기를 못 잡으면 더 이상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자, 그리고 만약 2골 차로 이기게 된다면 2골 차로 이기게 된다면 인테르가 바이에른 미넨한테 변수를 띄우지 않는 이상 바르셀로나는 올라가는 게 거의 확정이 되죠.
변수 다른 경기 변수 없다면. 그죠? 그래서 저는 바르셀로나가 그래도 챔스 통과가 우선 아닐까. 그리고 이 핵심이 이겁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경우의 수 없습니다. 요 경기 만약에 못 잡잖아요. 뒤에 남은 5라운드, 6라운드 다 잡아도 답 없습니다. 무조건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잠깐만요. 잠깐만. 내가 생각을 잘못했나? 잠깐만요. 잠깐만. 아닌데? 맞다. 맞다. 나 순간 인테르가 지금 1승인 줄 알았어. 죄송. 자, 그래서 진짜 오늘 경기 이기는 거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0%입니다. 아예 없어. 아시겠죠? 아예 없기 때문에 요 경기 바르셀로나가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저는 바르셀로나 선제골이 언제 터질지, 만약에 요 경기 되게 빠르게 바르셀로나가 득점을 한다면 난타전으로 갈 수도 있겠죠. 인테르 같은 경우에 뭐 높이 싸움으로 걸 수도 있겠고 되게 좀 다양하게 좀 할 수도 있겠으나, 바르셀로나가 만약에 인테르의 그 압박 수비에 전반전을 못 뚫어낸다면은 진짜 후반전에 어떻게든 뚫어내려고 개 연병을 할 겁니다. 진짜로 딱 그냥 그것처럼. 그냥 토너먼트 마지막 경기, 토너먼트 딱 예를 들어서 뭐 8강이다. 8강 두 번째 경기처럼 연병을 할 겁니다.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바르셀로나가 이긴다. 조금 욕심내실 분들은 마인까지 한번 가보십시오.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2골 차 이기는 게 가장 안전하니까. 아시겠죠? 그렇죠. 존나 밀다가 역습 한 방에 특히나 이제 뭐 라우타로나 이런 애들이 그 뒷공간 침투를 굉장히 그래도 좀 센스 있게 잘하다 보니까 그런 뒷공간 털리는 거 아니면은 그렇지. 지난 경기 바르셀로나 마헨의 대인분들이 워낙 많아서 이거 바르샤 지금 뭐라 해야 될까요? 민심 개떡락이야. 맞잖아요. 근데 그래도 나는 깜누에서의 바르샤를 믿어볼랍니다. 깜누에서 바르샤를 믿어볼랍니다. 자, 클젠 바이에른 미네. 제가 좀 재밌는 걸 좀 찾아냈어요. 뭐냐면, 자, 지난 경기 대여 클라시커 치르고, 그죠? 대여 클라시커 치르고, 표정. 잠깐만. 자, 대여 클래시코 치르고 실질적으로 오늘 경기 제대로 잡아줄지. 그리고 어제 경기들을 생각하면 이 3연승 팀들 참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죠? 의문점이 많아요.
자, 근데 어 잠시만요. 내가 그 전 시즌은 아예 쳐다도 안 봐가지고 잠깐만요. 오케이. 자, 19시즌, 20시즌, 21시즌, 22시즌. 자, 요번에 이제 여기 6게임, 조별리그 6게임, 여기서 조별리그 6게임, 여기서 조별리그 6게임, 요번에 이제 3게임까지 포함해가지고. 자, 총 3년 반 동안 챔스 조별리그 21경기를 치르면서 20승 1무입니다. 바이에른 뮌헨. 자, 이 1무가 20시즌에 꼬마랑 1대1 무승부 거둔 거예요. 자, 그래서 뮌헨 같은 경우에는 지가 나면 조별리그는 다 패요. 특히나 지난 시즌에 그 강했던 벤피카를 상대로.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어떻게든 이 약물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잽도 안 됐죠. 지난 시즌도 21시즌도 조별리그 전승 뚫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야, 여기서 진짜 내가 참 이게 오늘 배당이 왜 이런가 내가 좀 이해가 됐어요. 자, 아까 요 말씀드렸죠. 요 시즌 동안 20승 1무라고. 자, 19시즌 올림피아코스 3대 2승 원정. 20시즌 로코모티브 모스크바 1대 2승 원정. 21시즌 디나모 키예프 1대 2승 원정. 굉장히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어느 정도 강팀, 어느 정도 빅클럽 팀들은 만나면 그냥 다 패. 만나면은 그냥 막 무자비하게 패버립니다. 근데 변방리그 애들 원정 가서는 지금 계속 헨무야. 자, 19시즌 때 변방리그 원정 가가지고 헨무. 20시즌 때 변방리그 원정 가서 헨무. 21시즌 변방리그 원정 가서 헨무.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여기서도 분명히 뮌헨, 마헨을 가려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계실 건데 와, 이거를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해가지고 형님들이 뮌헨을 안 가서 못 먹는 거 아닌가. 근데 이 걱정이 존나 커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만 아시고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만 아시고 그러니까 선택은 형님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아시겠죠? 알아서 하시고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리버풀 마헨 있죠. 그거랑 묵습니다. 요거. 그리고 아까 리버풀이 2골 차로 벌린 다음에 후반전에 한 골 먹힐 수도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 경기도 헨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리버풀 헨무, 바이에른 뮌헨 헨무 묶어 가자고. 아시겠죠? 저는 그렇게 좀 접근하겠습니다. 대신에 이 징크스를 뮌헨이 깨진 않을 거야. 지금 이렇게 조별리그를 다 패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못 이긴다, 그냥 무승부를 띄운다, 이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아시겠죠? 자, 토트넘, 프랑크푸르트.
난 무승부도 나는 아니라고 봐. 무승부 어제 시티처럼 무승부는 없다 보는데 미넨이 그래도 이 조별리그에서의 뭔가 이런 미친 기록들은 계속 세워 나갈 겁니다. 자, 일단은 아까보다 시청자분들이 한 50분 더 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이 이벤트를 진행을 할 건데 뭐냐면 저도 이제 제가 방송을 하기 전에 요거를 표를 다 짜오기 때문에 내가 방송 중에 언급하는 내용 중에서 분명히 더 좋아 보이는 경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축구를 정말 모르는 분들에 한해서 이 본인의 생각이 안 들어간 이분들에 한해서 제가 추첨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을 뽑아서 생방 조합 2경기를 짜달라고 할 겁니다. 생방 조합 2경기. 그래서 2연승이라도 한다. 그러면 한 달 표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한 달 표. 대신에 이분이 연승이 끊긴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으로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이벤트를 할 거니까 다들 블랙은 무슨 뭐 틀릴 수도 있는 거죠. 대신에 조건 그 사람 틀려도 욕하지 말기. 알았죠? 틀려도 욕하지 말기. 자, 토트넘하고 프랑크푸르트. 야, 근데 형님들 지금 당장 경기력으로 봐서는 지금 경기력으로 이게 토트넘이 확실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되게 궁금하네요. 자, 같은 조에 스포르팅 마르세유. 일단은 조 1위 팀이 지금 2승 해놓은 상황이라서 이 4라운드 4, 5, 6라운드에서 분명히 바뀔 수 있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일단 이게 되게 좀 저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꼬마처럼 그게 있어요. 색안경을 좀 낀 그런 게 있는데 뭐냐면 제가 프랑크 첫 경기 때부터 말씀드렸던 게 하나 있죠. 뭐였습니까? 그렇죠. 유로파 우승팀. 지금 유로파 우승팀들이 지금 6년 연속 6년인가 7년 연속 지금 유로파를 우승하고 그 다음 시즌 이제 챔스를 참가하게 되면은 16강에 진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그거 믿고 그 다음에 지난 경기 때 프랑크가 홈이었기도 하고 토트넘이 원정이었고 이래가지고 제가 지난 경기 때 프랑크 프렌을 잡았었거든요. 자, 근데 또 귀신같이 그날 또 0대0으로 또 프랑크 프렌이 들어왔어, 그죠? 자, 그리고 프랑크 같은 경우에 지난 경기 형님들은 조금 빡칠 수도 있겠지만 그 보훔한테 이제 또 3대0으로 지면서, 그죠? 어느 정도 뭐 체력을 좀 아껴놨기도 하고 아무튼 다양하게 토트넘이 오늘 경기에서 그렇게 쉬운 경기를 하진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은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오늘 토트넘이 홈에서 프랑크를 무조건 잡아낸다라는 가정을 두고 라인을 좀 올린다면 프랑크도 분명히 한 골 정도는 해줄 만한 저력이 되기 때문에 프랑크도 한 골 정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볼게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에 프랑크 프렌이랑 오버랑 좀 째서 가고 싶습니다. 둘 다 배당 자체가 나쁘지가 않죠. 프랑크 프렌이랑 오버랑 째면은 지금 프랑크 프렌이 2.5배고요.
오버가 1.59거든요. 뭐 나쁘지 않다 생각되고 그 토트넘 입장에서도 분명히 오늘 홈에서는 잡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의 상황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경기 잡게 되면은 또 순위적으로 변동이 또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토트넘도 좀 달리고 프랑크도 지지 않는 경기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실점을 한다? 프랑크도 굉장히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오버 쪽 접근이 좀 더 나아 보이지 않겠나. 아시겠죠? 자, 스포르팅 조 1위 조 꼴찌 조 1위 대 조 꼴찌 지금 상황인데 지난 경기 때 마르세유가 스포르팅 홈으로 불러와가지고 4대1로 잡았죠. 심지어 그때 마르세유가 되게 잘 풀렸습니다. 생각보다. 물론 스포르팅 퇴장이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경기력 자체가 마르세유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공격 루트도 뭐 나름 신선했고요. 자, 근데 오늘 또 원정길이기도 하고 마르세유가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지난 경기 때 어느 정도 대승을 거둬놨으니까 뭐 그거에 의한 자신감에 있어서도 마르세유가 그래도 오늘 경기 조금 해볼만 하다 이렇게 좀 느낄 겁니다. 자, 근데 스포르팅 입장에서도 오늘 경기 좀 지면 안 되겠죠. 어차피 자, 형님들,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금 어차피 꼴찌라서 앞뒤 없을 거예요. 오늘 실점을 한들 뭔 소용이 있겠어. 어차피 꼴찌인데 이기려고 생 발악을 할 건데. 근데 지난 경기 실질적으로 그렇게 점유율을 가지고 밀었을 때 스포르팅을 잘 뚫어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오늘 이 경기 승패는 정말 어렵다 봅니다. 스포르팅이 홈에서 이길 가능성도 있겠지만 또 마르세유가 지난 경기처럼 되게 좀 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로 좀 지지 않는 경기. 그리고 어차피 마르세유는 오늘 경기 원정에서 지금 어차피 꼴찌야. 그래서 뭐 실점을 하든 뭘 하든 일단은 넣고 이겨야 돼.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오버 갈게요. 오버. 아시겠죠? 스포르팅 같은 경우에도 오늘 경기에서 지키거나 이겨야지만 어느 정도 이 조별리그 통과가 좀 뚜렷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서로서로 동기부여는 충분히 있다 봅니다. 이게 마침 또 꼴찌와 1위 싸움이라서 아시겠죠? 만약에 2위랑 3위 싸움이었으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꼴찌하고 1위 싸움이라서 마르세유가 지금 어차피 여기서 떨어지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오버 쪽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골라